242쪽 보세요. 242쪽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요건데요. 수용 사용 방식 사업 시행인데 여기 나오는 제도랑 이제 환지 방식에 나오는 제도를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시되 제가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라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라면은 항상 땅은 체계를 잡을 때 두 땅이다.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라면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시행자가 도시와 사업 목적대로 조성한 땅, 이 조성토지가 있죠. 조성토지 등이 있고 조성하지 않은 상태의 땅을 원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용상부시로 사업을 한다면 조성토지냐 원형지냐 이 두 땅을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주로 일반인에게 시행자가 취득해서 일반인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일반에게 주는 것이 조성토지거든요. 목적대로 조성한 땅, 목적대로 도시와 사업 목적대로 조성한 땅을 조성을 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으로 조성해서 줄 것이냐 공장으로 조성해서 줄 것이냐 그 목적에 따라 조성된 땅이 보통 땅이라 이것이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조성토지인 땅이고 이게 주된 땅이라고 해서 주된 땅. 원형지는 원래 형태를 유지한 땅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손대지 않은 땅을 얘기합니다. 아니 도시화 사업하려는 목적대로 손을 대야지 왜 손을 안 댑니까? 그래서 원래는 조성토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원형지는 없어도 되는데 이거 조성토지보단 좋은 땅이라 왜?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이 훨씬 공급가가 쌉니다.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비를 못 붙여서 공급가가 싸고 요거는 아무나 못 받아요. 일산 싸고 이제 본인이 개성 있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그 점에서 유리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데 요거는 법에서 정해진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수용 사용에서 주된 땅은 목적대로 조성한 땅이고 이것이 주로 일반에게 주는 보통 땅이 조성토지입니다. 조성하지 않은 땅은 좋은 땅이라고 아무나 못 받고 그 대신 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땅이라 이제 누가 받는지부터 보셔야 되는 이렇게 둘로 나눠 보셔야 되고 나중에 환지라면 환지 아니면 보류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환지 아니면 보류지 여기는 조성토지와 원형지 나누게 되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제도 그리고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봅시다 하나하나. 자 먼저 242쪽에서는 먼저 수용 사용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죠. 먼저 수용 사용으로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반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나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라면 수용 사용은 다 가능합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수용 사용권에서는 가능한데 민간시에 대한 차별이 나와요. 이게 일반 동의에 대한 세 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는 조합은 괄호 속에 당연히 빠지는 게 이 조합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되고 애초에 수용사용에서는 시행자가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민간 시행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이별해서 동의를 받아야지 된다. 민간 시행자가 수용사용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수용사용권은 일본 규정에 따라 있는데 이 수용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시행자는 따로 갖춰야 될 요건을 얘기합니다. 수용사용 방식에는 보상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서 민간에는 차별행위 있다. 민간에는 차별 중에 하나예요. 개인이 능력 없는 민간인이 맡았다가 수용사용을 통해서 사업하다가 나중에 못한다면 큰일 나니까 일정 능력을 같이 하면 된다. 엄청난 능력이 이게 마치 국회법에서 도중계획 시설 사업할 때 순수 사인이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같이 될 요건 취지는 비슷하게 거기랑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요건. 민간인 사실상 집에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이렇게 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래서 숫자 똑같지만 여기랑 다른 게 숫자는 똑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해가 되거든요. 보통 우리 동의요건에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만 여기서는 직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가 아니고 직접 소유하라는 점에서 엄청난 요건이라는 거예요. 총수 이별에는 똑같은데. 이래서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 예외예요. 큰 사업할 때 주로 수용 사용 방식에 한 사업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곳에 민간인이 수용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3분의 이상을 직접 소유하라. 엄청난 얘기죠. 사실상 잘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민간시에 대한 차별. 그리고 3번, 4번이 수용, 사용할 때 다른 것과 이제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일반적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3번에 그래서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토법을 준용한다 그랬고 준용하는데 특례 보세요. 두 가지 특례가. 특례 중에서 1번이 특이해서 오히려 이 파트에서는 여기 규정을 잘 물어봅니다. 자, 사업인정 고시 받은 것으로 보는 건 네 군데 공토 특례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공토법을 준용할 때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들어간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자,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입니다.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른 공법상 수용, 사용에서는 보통 사업시행권을 딸 때, 시행권을 딸 때,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이 있을 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개발법에서만 이때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이때가 아니고,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은 아까 개발계획 내용 중에 박수세단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개발계획 내용 중에 박수세단 중에 수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것이 원래 원리대로라면 이때 받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수용사용은 그냥 보통의 수용사용과 다른 게 엄청난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큰 사업할 때 그 방식으로서의 수용사용이기 때문에 엄청난 땅을 수용사용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다른 것처럼 이때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사업인정 받고 나서 수용자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값이 이미 한참 오른 상태에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값이 너무 부담스러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되기 전에 아직 구역도 진행되기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에 장차 무엇을 수용사용할지 여기 나와 있어야 이제 수용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그 순간이면은 다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전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훨씬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군데 여기만 그래. 여기만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 이것이 개발계획 한 내용이잖아요. 여기만 땡겼다라는 거 이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물었어요.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라면 틀립니다. 동그라미 2번 재결 신청 기한은 재결 신청은 개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시행기한 종료일까지 하라. 1년 하나도 안 써요. 다 시행기한 내만 똑같아. 근데 여기는 시행기간 내에 한다는 것도 다른 데서는 실시계획이지만 여기는 다 개발계획 관련돼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시행기한을 개발계획에서 정하기 때문에 개발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하면 된다. 이 두 가지 특례. 그 다음에 예제 보시면 이 무슨 예제를 봐. 예제 밑에 있는 토지상환 채권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여기 토지상환 채권이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다. 현금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토지로 상환한다. 근데 말은 토지라고 써놨지만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축물로도 상환한다 그랬죠. 그죠? 줄여서 그냥 토지상환 채권을 하는 그래서 이것은 토지 하나값에 해당하는 건축물 하나값에 해당하는 큰 채권이기 때문에 마치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상환사채처럼 이 큰 채권에 나오는 공통점은 당연히 있고 큰 채권의 공통점이 크기 때문에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지만 민간이 발행할 때는 민간이 책임 못 질까 봐 보증을 받아야 된다. 민간이 발행할 때는 보증 그리고 큰 채권이라 채권 소유자 이름이 채권 원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기명식으로 발행한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큰 채권의 발행계획 세우는 것까지도 사실 공통점이에요. 세 가지가. 큰 채권의 공통점. 근데 이제 여기만 있는 얘기 조금 추가하고 공통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일단 토지상환 채권이 환지에서는 안 나와요. 혹시 환지 방식에 관련된 제도로 소개되면 그 자체로 틀리는 겁니다. 수용사용을 전제로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럼 여기서 보상금 때문에 힘들다 그랬죠. 그죠? 원래 보상금은 원칙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죠.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인데 글쎄 시행자가 현금 없어서 고생하는 시행자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현금 대신에 매수대금을 채권을 발행해주고 채권으로 갚아주고 이 채권 산 사람에게 나중에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갚아주게 되면 이거 발행하는 것만큼 현금이 절약되잖아요. 수용상에서 시행자 보조치로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여기만의 특징은 이 매수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행할 수 없다.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왜 전부를 집어서 발행할 수 없느냐? 아니 전부를 집어서 발행해도 그곳에 있는 땅을 취득하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땅을 취득하면서 이 대금을 전부를 다 채권 발행해주고 그자에게 토지랑 어초로 다 주게 되면 극단적인 예로서는 조성된 토지랑 어초를 받을 사람은 그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환지랑 똑같아지잖아. 수용상에서는 그 사람들 내보내고 일반인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없는 부분만큼 일부만 발행할 수 있지 전부는 환지랑 똑같아지면 안 돼요. 그 일부 한도가 조성된 것의 반 정도 반. 조성된 것의 반 최대 한도가. 그러면 최소 조성되는 것의 나머지 반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를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자 02번의 1번 시행자는 보통 이제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원할 때. 토지 중에 매수 대금의 일부잖아. 일부. 이걸 전부라면 틀립니다.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요거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시행에 대한 차별, 민간시행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민간에 대한 큰 채권의 공통점. 민간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공공은 보증받을 필요 없어요. 발행 절차를 보시면은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 승인을 하더라. 이렇게 큰 채권이라 얼마 정도 발행하겠다 발행 계획을 세우라는 것도 큰 채권의 공통점이에요. 지금 추가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 발행 계획 작성한 다음에 여긴 개발법이란 누구 승인을 받느냐? 지정권자 승인. 앞에 시행돼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자기가 자기 승인 안 받으니까 발행 계획 작성해서 하면 되겠지. 별거 안 내고 또 넘겨보시면 이때 발행 규모가 3번인데 이 일부가 얼마냐? 반, 최대 반까지.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랑 건축물이 해당 토지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부장 건축 면적의 조성되는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도록 하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최대 반. 그 다음에 발행 방법 6번에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는 겁니다. 김영식 증권. 소유자 이름이 채권 원부에 표시되는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을 합니다. 됐어요. 또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 그리고 03번에 보시면은 03번에 1번 요게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나오는데 03번에 1번 보시면 시행자는 공토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라. 이게 이주대책 수립 시행 의무로서 역시 수용 사용할 때는 다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토법 얘기이기 때문에 공익으로 해서 토지를 취득을 할 때 그 사람이 옮겨가서 살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얘기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수용상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생활의 근거랑 관련 없는 것이 수용되면 이주대책은 필요 없죠. 이주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집이 수용됐다면 살 곳을 잃게 되죠. 그죠? 돈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옮겨가서 살 수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나오는 당연한 얘기고 또 선수금 얘기도 선수금. 이것도 역시 여기서 나오는 제도인데 먼저 받을 수, 먼저 받는 돈 선수금. 이 선수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 다 공사 끝나고 공사하려 공고 이후에 원래는 이제 그 파는 거 아닙니까? 준다 그러면 팔고 돈은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선수금이라는 것을 이제 조성될 것을 미리 파는 거예요. 미리 파는 계약을 해놓고 그 돈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사업행위에 충당하면 사업 돈 때문에 고생하는 시행자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토지상환 채권과 함께 이 선수금이 수용사용 방식에서 이제 시행자의 비용 압박을 이제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양가로 1번, 2번의 양가로 1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를 이걸 이하 원형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두 땅 다 조성 토지 등이 됐든 조성되지 않은 원형지가 됐든 두 땅 다 요거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미리 받는 돈이 선수금이에요. 이 미리 받는 돈은 뭐 전부를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뭐 해당 토지에 대한 전부 대금 받는다고 어떻습니까? 아까랑 좀 다른 개념이죠. 넘겨보시면 이제 04번에 원형지가 나옵니다. 원형지가 나와요. 05번에 조성토지가 나오고 이렇게 05번이 조성토지, 04번이 원형지. 둘을 구별해서 보시고 원형지는 아무나 못 받는다. 받는 사람부터 보시고 조성토지 없는 특징을 여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원형지. 자, 1번, 04번에 1번 보시면 원형지를 전제로 해서 시행자가 누구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필요한 경우에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는 건 다 지정권자잖아. 개발법에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특수한 것이라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가 누구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그 자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느냐. 박스에 나와 있는 자만인데 우리 박스 들어가기 전에 또 여기서는 요거 하나도 별도로 안 해놓고 같이 해놨죠. 이 경우 공급됐으면 원형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3분의 1이 한도라는 거. 이게 원형지에만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공급할 수는 있다. 이거 특수한 상황에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서 단 3분의 1 한도입니다. 주된 땅이 어느 땅이라고 했어요? 조성 토지가 주된 땅이기 때문에 원형지를 너무 많이 공급하면 조성 토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목적대로 하는 게 조성 토지거든요. 원형지는 조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원형지는 작아야 된다. 작다는 한도 중에 하나인 3분의 1이 한도다. 3분의 1을 넘기지 못해요. 3분의 2 이상이 조성 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누구만 받느냐? 아무나 못 받아요. 이 좋은 땅 공공이 받으려고 나중에 만들어낸 제도다 공공이 받아요. 근데 공공만 받으면 욕먹으니까 민간도 예의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받으신 사람 할 때 박스에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공사. 이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이 좋은 땅 받으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제도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 그죠? 공공위주로 받는다 이렇게 했던 거. 그런데 이렇게 공공만 받는다 그러면 항상 뭐 헌법에서 뭐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민간도 받을 수 있는 길을 피하려고 만들어냈어요. 근데 아무나 못 받죠, 그죠? 민간의 중에서 4번, 5번. 겨우 그 위험만 피하는 선에서 짧게 해놨습니다. 4번의 시행자가 복합 개발 등으로 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되자. 잘 개발하려고 우리 공개 모집을 일반 대상으로 했는데 이 공모에서 선정된 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공모에서 선정될 정도로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공모에서 선정된 자면 그 자에게 뭐 한번 당신이 구상이 뜬 대로 한번 해봐라. 좋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공모에서 선정되기가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면 5번의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지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예를 들어 학교가 됐든 공장 부지가 됐든 용도는 시행자가 정하는데 시행자가 이것만큼은 조성토지를 줄 수도 있지만 이거 특수한 경우에 내가 원형지를 주겠다. 특수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직접 사용하는 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특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 중에서는 공모에서 선정될 정도로 아주 그 창조적 머리가 비상하거나 아니면 학교나 공장 지을 정도로 지갑이 두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아무나 못 받아요. 이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부터 아셔야 되고, 이번에 원형지 공급 계획을 여기 아까 제가 이 방식에서는 공급 계획이 나오고 요거를 시행자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 조성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 조성세가 공급계획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 원형지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라. 그래서 원형지 공급계획을 이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조성토지도 마찬가지죠. 수용사에서는 공급계획이다, 공통적이라. 이것도 만약에 여긴 당연히 안 나왔지만 이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을 했다라면 이때는
자기 거 자기가 작성만 하면 되지 지정거지에 제출할 필요는 없겠네. 그죠? 그런 얘기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 공급 계획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6번 보세요. 6번. 원형지 매각 제한. 원형지가 좋은 땅이다 보니까 받자마자 이게 이익이 생겨. 받자마자. 조성투자 원형지는 가격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받자마자 이걸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수 목적으로 쓰라고 원형지를 특별하게 지금 승인받아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건데 받자마자 팔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매각 제한한 얘기가 원형지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매각 제한을 받느냐? 원형지 개발자는 국가지자체 제외라는 거. 이건 낸 적 있어요. 아직 숫자는 낸 적 없어도. 그러니까 원형지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누구만 매각 제한을 안 받느냐? 국가지자체 행정청만. 행정청 약었다. 이렇게 매각 제한 걸리면 이 제한 매각 일정한 기간 동안 매각을 못하니까 이런 고통은 다른 사람이 받아라. 행정청은 안 받겠다. 우리는 언제든지 팔 수 있다. 행정청은 약았다. 이렇게 한 거 제가. 행정청은 규제 주체지 이 규제를 받는 것은 행정청은 친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쏙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즐겨라. 그랬잖아 제가.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 국가재를 제외한 개발자는 10년 내에서 다음에 박스에서 정하는 0이 정하는 기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지를 매각할 수 없다. 0이 정하는 내용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은 언제 한번 나중에 추가합니다. 일단 국가지자체는 매각 제한에 안 걸린다. 이렇게 일단 봐주시고, 그리고 위반하면 7번, 8번처럼 공급 계약을 취소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민법 원리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별거 아니고 9번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 기준 봅시다. 자, 요거 할 때는 이제 여기서 요거랑 같이 다뤄야지, 같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죠. 광사 했던 거. 여기 이제 완성해 놓는 거. 자, 우리 그 받을 사람을 선정할 때 그 선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어떤 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이것도 11월부터 하신 분은 이 뜻부터 계속 지금 세 번째 듣는 건데. 크게는 이 둘밖에 없어. 크게는. 이게 공정한 방법? 아닌 방법. 네? 자, 우리 경쟁 입찰이라는 것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건데 그 앞에 경쟁이 붙어 있거든. 경쟁. 어떤 사람만 입찰에 참여하게 아니고 누구나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해서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경쟁 입찰 방법도 좀 더 종류는 나눠져요. 완전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이렇게 있지만 그것까지 세분해서 볼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보통 누구나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게 이게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거든요. 형식적 의미 평등에 딱 맞아. 그래서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일반에게 공급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공평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쟁 입찰로 공급하겠다면은 일반인 대상으로 쭉 입찰 자격을 다 주거든요. 그럼 일반인 중에서 받고 싶은 사람이 이제 입찰서를 써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받겠다, 가격을 써냅니다. 그럼 받은 사람은 그 가격 써낸 입찰서 중에서 최고가로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해서 그 자격에 공급하는 게 경쟁 입찰.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평한 거예요. 아예 입찰 자격을 안 주게 되면 그 사람 처음부터 아예 기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특정되지 않은 다수인 일반 대상으로 줄 때는 공정하니까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의계약은 뭐냐? 계약은 계약이 돼 수의 따를 숫자 뜻의 자, 합의할 때 합의된 뜻에 따라서 맺는 따를 숫자 뜻의 자, 뜻에 따라서 맺는 계약이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합의된 뜻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과 특정인이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된 뜻에 따라 맺는 계약이 수의계약이라, 이거는 특정인과 맺을 때 이거를 쓰는 겁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법이 참 많고 공법마다 이 법마다 선정 방법을 다 달리 정해놨는데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일반에게 줘야 된다면은 그 일반에게 줘야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로 해야 됩니다. 일반에게 주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특정인과 뜻에 따라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정해진 경우만 허용이 되는데, 법에서 정하는 논리가 성질상 일반에게 못 주는 거. 일반에게 주는 것을 이렇게 주면 안 된다니까요. 일반에 주는 것은 이렇게 한다니까.
성질상 일반에게 못 주는 거. 성질상 일반에게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 일반에게 주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그자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다른 법에도 다 나오는데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경제입찰로 한다면 일반에 주는 것이라 누구에게만 준다라는 것이 없어 성질상. 근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나중에 주택법으로 나옵니다만 누구에게만 준다라는 게 따로 법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자와 수의계약이니까 그걸 갖고 구별하셔도 돼요. 쉽게. 자, 우리 조성토지라면 일반에게 주는 것, 요걸 묻는지 요걸 묻는지에 따라서 조성토지라면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원칙이 경제입찰이 되는 거예요. 원칙은 경제입찰로 한다. 한다. 근데 할 수 있는 예외 중에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존재하고 여기는 하나 더 있어요. 일반에게 주는 것이지만 추첨으로 할 수 있는 예외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추첨을 말씀드리면 추첨은 아까 수의계약은 제가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하면 요게 9가지 되지만 다 이해하시면 돼요. 지문 나왔을 때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 누구에게 줄 수밖에 없다. 아까 설명드린 거. 그런데 추첨으로 줄 수 있는 건 4가지만 이거 주로 서민용 토지로 해서 제가 이렇게 틀을 잡아드리잖아. 서민용 토지 4가지, 서민용 토지 4가지. 추첨은 일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확실히 여기랑은 쉽게 구별이 돼요. 특정인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주는 건데 아까 제가 경쟁입찰이 형식적 의미의 평등에 맞다 그랬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평등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서민용 토지라면 일반에게 주는 건데 이거를 서민용에 일반에게 준다고 해서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최고가로 써낸 사람이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만 가져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서민들은 취득 못하잖아. 그래서 일반에게 주는 것이지만 가격을 놀리는 게 경쟁입찰에서 올리는 게 부적합할 때 가격을 고정시켜놔. 가격을 경쟁시키는 게 아니고 가격을 최고가를 고정시켜 놓고 이 똑같은 가격에 받을 사람 모이세요. 그러면 너도 나도 모이게 되면 똑같은 조건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이들 중에서는 추첨할 수밖에 없잖아. 마치 우리가 아파트 공급할 때 인기 있는 아파트라면 1순위 1사 최고 순차에 쫙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 중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추첨할 수밖에 없는 이게 추첨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일반에게 주는 것이지만 주로 서민용 토지 4가지라는 서민들이 취득하기 위해서 추첨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이 중에서 4가지 중에서 하나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의무적으로 예외 추첨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는 예외가 있지만 일단 4가지부터 하시고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한다는 원형지는 특정인에게 처음부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그자와 수의계약하라. 이게 수의계약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원칙이라면 예외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예외로 경쟁입찰 이렇게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쟁입찰에 의한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틀을 잡으셨다면 9번에 이제 원형지 개발자 선정 기준에서 양가로 일반의 선정 방법 보시면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원칙 수의계약. 다만 하나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요거 하나만 경쟁입찰로 한다. 그리고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디서나 붙어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원형지라면 수의계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쟁입찰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한번 나왔을 때 보세요. 자, 우리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원형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가 지자체에게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공급한다면 그자와 수의계약, 공공기관 그자와 수의계약, 지방공사 그자와 수의계약. 일반이 주는 게 아니잖아. 민간인 중에서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 준다? 누구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모에서 선정된 자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자와 수의계약이잖아. 일반이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학교나 공장들이 직접 사용하는 자는 용도가 학교나 공장으로 시행자가 정하는 용도로 특정돼 있을 뿐이지 이거를 누구만 받는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거가 다르잖아 지금 이거는. 응? 예를 들어 학교 용지로 원형지를 공급한다면 학교 용지로 쓸 사람은 누구나 여기 입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 용지를 누구만 받는다는 얘기, 누구만 받아 쓴다는 얘기는 없어요. 학교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니까 사용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 그럼 사용할 사람은 누구나 대상으로 하는 거, 일반인 대상이잖아 이게.
그들 중에서 경제 입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항상 경제 입찰을 이해하는 경우 중에 일반해 주려고 경제 입찰하는데 2번 이상 낙찰한도 유찰이 됐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수익을 할 수 있다는 어디나 다 붙어 있는 얘기예요. 아니 아무리 일반해 준다 해서 2번 이상 유찰이 됐는데도 계속 3번, 4번 끝까지 고집하라 이거 아니에요. 2번 이상 정도 일반의 대상으로 했으면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성의를 다했다고 보고, 예를 들어 2번 유찰됐는데 3번째 갔다. 그러면 그때는 일반 대상으로 안 하고 특정인과 수익이 알아줄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다 붙어 있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나. 자, 우리 뭐 가격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제가 추가할 때 하기로 하고, 자, 이제 05번의 조성토지 봅시다. 공급계획 똑같아요. 공급계획 똑같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양가로 2번의 공급 방법에서 조성토지 공급은 경제 입찰로 한다잖아. 이게 원칙이에요. 경제 입찰로 한다. 이게 조성토지잖아. 그런데 여기다 예외 2가지. 2번, 3번이 예외거든요. 특히 2번에 다음은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예외잖아. 다만은 해야 된다는 예외도 이거 좀 이따 보시고,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단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디귿번에 둘을 합쳐놔서 그래요. 4가지입니다. 기역번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니은번이 공공택지. 이게 이제 공동주택 지을 때 그 택지 중에서 서민용 택지를 얘기하는데, 기역 니은번이 예를 들어 기역번에 어떤 주택을 공동주택 지을 땅이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주로 서민용 주택을 지을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이거 지을 땅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주택 건설용지는 당연히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용 국민주택 규모라는 점에서. 그리고 니은번은 공공택지를 얘기해요. 이 공공택지 자체가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일정한 공공사업에 의해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민간택지에 비해서 싸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싸게 공급이 되는 것만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근데 이게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글쎄 경제 입찰로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에게 도움 안 되잖아. 추첨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디귿번에 330의 단독주택 용지라면 330 이하, 100평 이하, 요거를 서민용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주택건설용지 3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공장용지까지 해서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장용지는 아까 3가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이 공장용지는 서민들의 내 직장 마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용지를 경제 입찰로 해도 되지만 공장 유치하려고, 공장이 유치가 돼서 잘 안 들어오겠다는 곳에 공장을 유치해서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서민들이 내 직장이 생겨서 이제 내 직장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요거를 경제 입찰에 맡기지 않고 요거를 최고가를 정해놓고 우리 추첨으로 할 테니까 한번 달려들어 봐라. 주택 공장을 지을 땅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이거를 공급하면서 10,000원에 하겠다. 평당 10,000원 내고 전체 10,000원 예를 들어. 그러면 공장 지을 값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유치하려고 이렇게 추첨으로 할 수 있다. 4가지. 누구에게만 준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일반에 주는 건데 이게 서민의 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아까 안 읽었던 다만 보세요. 다만 원래는 할 수 있다는데 다만 보시면 국가에서부터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 즉 공공시행자가 기업번의 토지 중에 임대주택 건설지를 공급할 때만 추천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가 특징. 이게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아까 기업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중에서도 특히 아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을 땅만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그것도 공공시행자가 공급할 때만큼은 의무적으로 추첨으로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싸게 해주라는 거예요. 특히 서민용인 임대주택 건설 용지라면 이걸 민간인에게 부담시키긴 뭐하고 공공이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임대주택에 뛰어서 들어갈 사람은 임대료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임대료가 많으면 돈이 없어 사실상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싸게 해야만 된다. 공공이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때는 추천 방법으로 해야만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3번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시행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수원수를 공급할 수 있다. 수익할 수 있는 거 9가지가 나와 있어. 9가지가. 근데 다 보시면 특정인에 줄 수밖에 없다. 일반에 못 주는 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은 쉽습니다. 1기업번의 학교용지나 공고사 용지 등등. 학교용지라고 해서 무조건 아까 원형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하나의 예시에 뭐의 예시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공공용지라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주나 일반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국가 지자체가 됐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의사를 설치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자에게 주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 자가 수익계약이 됩니까? 아까 원형지에서는 학교 등을 직접 사용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누구만 받는 게 아니고 일반에 주는 건데, 이거는 학교용지라도 일반에게 줄 수 없는 공공용지로서의 학교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다릅니다. 무조건 학교라고 외워서는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 국립학교, 공립학교 지을 땅이면은 국립학교라면 국가에게만 줘야 되죠. 공립학교 지을 땅은 지자체에게만 줘야 되잖아. 일반에 주면 안 되잖아. 아까랑 다르잖아. 아까 사립학교랑 다르잖아. 응? 그리고 두 번째가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 역시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그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공급한다. 별거 아니고 이것도 임대주택 건설 용지라도요. 이걸 일반에게 준다는 게 전제가 안 돼 있어. 누구에게?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원래 민간인이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라 하더라 누가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반을 넘어서 초과해 출자해서 만들었다라면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 투자회사가 민간인인데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초과해 출자했다라면 이때는 공공 성격이 있는 걸로 봐줘야 되거든요. 공공 성격이 있는 자에게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서 임대주택 짓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용지라도 누구에게만 준다는 게 지금 전제가 돼 있죠? 일정한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저 수익이야기잖아요. 디귿번의 고시한 실시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투자를 공급한다.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땅입니다. 그러면은 도시발 사업으로 그 전에 어떤 시설물 중에서 새로 어떤 손대는 게 아니고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는 사업을 해도 남겨놔야 되잖아요. 존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문화재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땅이라면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관리소를 줘야 되고 관리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서 주차장을 줘야 될 텐데 그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땅 아닙니까? 그럼 유지관리할 자에게 줘야지 이걸 갖고 유지관리가 되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성질상. 그 다음에 리어번의 공토법에 따라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구역 안의 조성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한다. 이것도 특정인이 주는 건데 여러분 수용 사용할 때 우리 협의 취득 먼저 하고 안 될 때 재결 취득 그게 강제 수용이라고 했잖아. 수용된 자가 아니고 특정인에서 수용된 자가 아니고 협의에 응하여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줄 때입니다. 그 자와 수익하겠다는 얘기인데 협의가 돼야지 시행자에게는 도움이 돼요. 협의가 안 되고 재결 강제 수용까지 가게 되면 그만큼 사업 시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자는 괴롭습니다. 끝까지 가지 말고 빨리 협의해달라. 협의 취득을 장려해서 나온 제도예요. 그래서 협의에 응하여 토지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이런 고마운 자에게는 다른 땅을 공급할 때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협의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자에게. 강제 수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고 미음번에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했다. 아니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한다라면 이 토지는 뭐예요? 상환하는 토지거든. 그러면 상환하는 토지니까 누구에게 줘야 상환이 돼요? 채권자에게 줘야 상환이 되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채권자와 수의계약으로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읍번의 토지의 규모 및 형상 등에 비춰 토지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에게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 나와 있어 다 이렇게. 이용 가치가 너무 낮아서 이거를 줘도 안 갖는다. 예를 들어서 너무 낮아서 경지지를 맡겨봐서 누구도 관심이 없어. 너무 이용 가치가 낮아서 쓸데없는 땅이라. 그래서 이거를 일반에 주는 것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소유자에게 당신이 어차피 옆에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인접 토지에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하잖아. 그럼 구자와 수익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이 정도만 해도. 시급번은 공공시행자가 복합적 개발이 필요하여 누구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와 수익하는 거 아닙니까? 이응번은 이미 시간 지난 거고, 지급번이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대행개발사업자에게 동공한다? 아까 우리 공공시행자가 민간에게 대행을 한다 그랬죠? 대행을 맡길 수 있다 그랬죠? 일부 대행. 그럼 대행하는 땅이라면 누구에게 줘야 돼요? 대행개발사업자 민간에게 줘야 그 사람이 거기다가 사업을 하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사업 못할 거 아닙니까? 그자가 수익액 아닙니까? 취업번에 경제입찰이든 추첨이든 일반에 주는 거 똑같아요. 경제입찰이든 추첨이든 일반에 주는 거 2회 이상 유찰됐으면 수익을 할 수 있다는 다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수익을 할 수 있다. 자, 4번에 조성토지의 가격평가에서 조성토지는 원칙은 감정가예요. 제가 다른 건 지금 안 하지만 조성토지는 감정가로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입찰하는 건데, 양가로 3번 보시면 시행자는 학교 부지, 폐기물 처리설 부지, 그 밖에 다음 시설, 학교나 폐기물 시설은 법에 직접 나왔고 그 다음에 박스에 있는 게 0인데 이런 시설을 설치한 조성 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로 공급하는 게 1번에 따른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는 예를 얘기해요. 왜 감정가 이하로 주게 되면 싸게 주는 것인 만큼 이 근거 규정이 있어야 싸게 줄 수 있고, 왜 이런 싸게 주는 혜택을 주겠습니까? 공익을 위한 땅이니까, 아니면 서민을 위한 땅이니까 싸게 줄 수 있어야 서민들의 대신 말이죠. 공익 또는 서민을 위한 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라면 사립학교 용지라도 학교 자체가 공익성이 있는 거죠. 그죠? 폐기물 처리설 아니면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거, 이게 다 공익성이 있어요. 이런 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에 나와 있는 거 쭉 있는데 다 공공목적 서민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낼 때도 아닌 걸 갖고 예를 들어서 냈는데 다 이런 공공 느낌으로 해서, 예를 들어 1번에 공공청사부지로 쓴다 동그라미, 2번에 사육자, 이걸 갖고 문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인데 괄호 속에 다만 괄호 속이 아니고 다만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한정한다. 이걸 갖고 문제를 냈었다고.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이면 우리 공익성이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줄 수 있어야, 그죠?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설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추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유료로 운영하는 거 많죠? 뭐 예를 들어 요양원 같은 거, 요새 요양원 같은 것도 돈 다 받아요. 오히려 돈 비쌀수록 아주 시설이 확 차이가 나. 예.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뭐 부모님 모신다는 게 지금은 이거 아니에요. 흠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오히려 집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더 힘든 경우도 많아. 여러 가지 피곤하고. 단지 어디에 모시느냐가 다르지. 돈에 따라 천차만별이 이게. 비싼 곳은 뭐 아주 전문가에 탁탁 붙어서 뭐 더 잘해줍니다. 더 잘해줘. 감시도 엄청 잘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요양원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에 투자해서 하는, 돈 버는 사람도 많아. 그런 경우에 왜 도움을 주겠습니까? 무료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래야 싸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예로서 유료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닌 예로서 그거를 이제 물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더라도 이제 대부분 느낌에서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3번에 뭐 공장 유치해서 공장이나 뭐 이런 거 임대주택 뭐 이런 땅도 있지만, 헷갈리기 쉬운 게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도 5번에 있지만 6번도, 그러니까 2번과 6번을 줘야 돼. 6번이 호텔업 시설이에요. 관광진흥보다 호텔업. 아니 호텔이면 공익 목적도 아니고 서민용도 아닌데 서민들이 호텔에 가서 사나요? 왜 여기서 혜택을 주느냐? 뭐를 전제로 해서? 다만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행자, 이게 공공시행자예요. 공공시행자가 200실 이상 객실을 가진 호텔 부지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한다. 이게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제행사를 한다면 국제행사 하는 기간 동안은 누구나 몰려요. 그래서 숙박시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호텔 같은 게. 그런데 호텔에 투자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행사 기간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적자투성인데? 그래서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디서 괜찮은 곳에 감정평가 이하로 그 괜찮은 곳에 호텔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그 대신 여기서
200 이상 대형 호텔로 지어라. 거의 땅값은 안 받을 테니까. 감정가 이하라면 이제 감정가 이하니까 아주 공짜로 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 너희는 호텔만 와서 지어라. 그 대신 대형 호텔, 것도 이런 부담은 이제 공공시행자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공공시행자가 200실 이상 이런 대형 호텔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좋아서 들어올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예를 들면 민간 시행자가 뭐 200실 안 되는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이런 혜택 줄 수가 없지.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수용 사용 방식한 사업 시행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환지 방식한 사업 시행을 하고 나서 정비법 일부 들어가는 게 이제 다음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